네,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 7명이 남한에서의 1박 2일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막혔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도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무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강릉에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 사전 점검단의 방남 의미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평창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민족의 대경사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남북 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아무래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이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한 대표단이 파견됐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23일, 25일은 우리 측에서 12명 선발대가 금강산하고 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러 가고, 네. 그다음에 25일, 27일은 2박 3일 동안에 8명 규모라고 알려져 있죠. 예. 북측 윤용복 체육석 부국장이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와서 숙박 장소,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를 또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월 9일이 개막식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표단의 남측 방문은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방남의 의미 먼저 짚어주시죠. 네, 북한 인사가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2014년도 10월 달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에 이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3년 한 3개월 만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남북한 그 공동 입장이라든가 이런 체육대회에서 공동 입장하는 것은 2007년도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 이후에 좀 최초거든요. 1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한 간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북한이 그저께 밤 한 10시쯤에서 현송월 그 단장이 그 남쪽으로 가는 거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중단을 했다가 또 오늘 오겠다고 해서 오늘 이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합니다. 이건 뭐 이유도 없고 뭐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유 그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냥 중단하고 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참긴 참아야 되겠는데 상당히 그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성월이 현재 그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자격으로 오죠. 단장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적구 정치 선전대라고 부릅니다. 적 지역에 파견하는 정치 선전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송월을 달리 부른다면 적구 정치 선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자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강릉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은 호텔에 먼저 좀 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묵을 숙소에 잠깐 들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글쎄요, 당초 이제 어디에 묵을지도 관심이었는데 뭐 군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호텔에 묵는 걸로 되어 있군요. 네. 군시설은 이제 아무래도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과열된 그 취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언론에서 그 현송월 단장 일행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기사가 나게 되면 또 이제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는 뭐 민간 시설로 옮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군시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그 바닷가 화진포, 제가 볼 때는 화진포에 있는 군시설을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겨울에 거의 가동을 안 하거든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 시설로 옮기는 것 같은데, 민간 시설로 쓰게 되면 아마도 그 주위에 예. 엄청난 그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취재가 안 되도록 하는 막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숙소도 문제지만은 그 어떤 그 장소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할 것인가 예.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의 관심사죠. 네. 아마도 북한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대규모 공연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자가 몇만 명 들어가고 또 관객도 몇 명이 들어간 그런 그 어마어마한 공연장이 많은데,
그 자기들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내놓는다는 것이 기껏해야 강릉 아트센터는 한 1,000명 들어가고 1,000명,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 1,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황영조 그 기념관, 예. 그 체육관이죠. 고등학생들은 체육관을 쓰면은 한 1,500명 들어가는데 예. 그건 체육관이니까 음향이 아마도 좋지 않을 좀 겁니다. 아마도 열악하다고. 소리가 이렇게 예. 막 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불비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성월이 와가지고 현재 일단 강릉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 피바다 가족들이 공연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은데 아니 대한민국이 잘 살고 그러는데 기껏해 준다는 게 1,000명짜리 주느냐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 두 예. 군데 중에 한 곳을 이제 골라야 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또 궁금해요. 저희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뭐 새로 아트센터를 그쵸. 10,000명 규모짜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북 간에 이번엔 예.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북한이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주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무난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참 다르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대나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많이 다르구나. 특히 2000년 6.15 첫 그 남북 정상회담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조류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측 수석 대표인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이렇게 다시 또 만나니까 반갑고 마치 6.15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했고 또 이선권 대표도 조카 얘기를 했죠. 그때는 어렸는데 지금 대학생이 됐다 그러고 자꾸 6.15 2000년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2000년이면 지금 2018년부터 계산하면 18년 전입니다.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다 잘 아실 것이고 또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은 김대중 정부가 우리가 IMF 조기 졸업을 했다 선언하고 18년 지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탄핵까지 됐습니다. 18년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만 변하질 않아서 대한민국 보고 18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하자 그런다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점검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실망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강릉 지역에 사실 있는 체육관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없으니까 혹시나 뭐 안 하겠다든지 이런 변수는 없겠죠, 그래도. 아마도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예술단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응원도 아주 그 남북한이 같이 공동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특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북한 내부입니다. 예. 북한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만약에 북한 대표단이 오지 않고 한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올림픽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이 북한 내부에 다시 전달되면은 그 전달될 겁니다. 100%될 거고 아마 경기장면까지 전부 다 전달될 거예요. USB나 SD 예. 카드로 전부 다 전달될 건데 그러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12월 달에 노동당 초급당 비서 대회를 했어요. 수만 명을 평양에 모아놓고 예. 한 일주일 이상의 행사를 했거든요. 그보다 전부 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비사회주의 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흠모하는 짓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게 바로 그거였는데 지금 바로 그냥 2달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가 벌어지면 김정은 체제에 가장 바로 경제적 타격이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예. 북한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런데 현송월 단장이 처음에는 이제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방문하기로 하기 전에 원래 강릉 아트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으로 이제 일정이 나왔었는데 바뀌었거든요. 이런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자단이 벌써 강릉 아트센터를 간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호상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송월 단장 자체가
현재 언론에 너무나 그 과도한 노출이 뭐랄까 돼 있고요. 예, 노출이 예. 되면은 예.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바꿔가지고 예. 저쪽에 갔다가 아마 저쪽에 있는 기자들이 환경적 기념관으로 왔을 때는 좀 약간 또 다시 강릉 아스센터로 가가지고 예. 이 기자들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오른쪽으로 강릉 숙소, 그러니까 오늘 묵게 되는 강릉 숙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이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숙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맞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예. 지금 이제 뭐 잠시 뒤에 이제 숙소에서 나오면 다시 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릉에서도 후보지를 결정을 해야 하지만 서울에서도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예술의 전당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론도 안 되고. 예술의 전당은 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은 가장 좋은 데인데, 그건 거론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척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고척돔 같은 경우는 아마 장소는 비어 있을 겁니다. 야구를 현재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고척돔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수만 명을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2만 명 정도 행사를 하다가 그걸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걱정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은 북한이 아까도 북한이 현재 이런 모든 것을 선전선동 차원에서 보는데 2만 명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차단된 한 3천 명짜리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중의 군중의 어떤 열기에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약속이 안 된 레파토리를 거기서 공연하거나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통제할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정부에서 살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서울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합동 공연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말씀하신 대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악화가 될 테고 그렇다고 이제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거나 텅텅 빈 스테디움에서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불쾌할 때고 예. 또 들어온 관객들이 삼지연 관현악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될 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것이죠. 스케일을 크게 하면 위험 부담이 크고 스케일을 작게 한다면은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해서 대규모 참가를 유도해서 평화 올림픽 재선으로 치른다는 공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공식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좀 간과했던 그런 장애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좀 진행하는가 그 내용면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어떤 곡을 이제 연주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그런 곡을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우리 국민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또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민족적인 정서가 있는 노래 쪽에 집중을 해서 동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느냐? 유엔 제재 하지 마라. 왜 한미연합훈련 해가지고 왜 북치 말라 그러냐? 예.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이런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래 자체는 체제 선전보다는 오히려 민족적인 감정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거기다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으킬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정치 구도를 얘기할 때 보수다, 진보다,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다, 전후 세대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옛날 구도입니다. 요즘에 새로 등장한 세대는 소위 IMF 세대입니다.
IMF 때 태어나거나 그때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은 세대인데 이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만 이 젊은 세대한테는 IMF가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환갑을 넘기신 분도 한국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이 자꾸 옛날 그런 민족의 정서, 감정에 어필하는 곡을 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북한이 2000년 이후로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이 변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략하려고 그런다면은 네. 계속 자충수가 나오고 답답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릉 숙소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이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또 이제 경력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현송월 단장이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처음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역시 약간 옅은 좀 미소를 좀 띠고 있네요. 예. 네, 뭐 웃어야죠. 어떡합니까? 예. 근데 이제 현재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북한 통전부에서 예. 현성호를 단장으로 임명했고 예. 현성호를 현재 사전 점검단을 보낸 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뭐 어떤 의미에서의 성공이죠? 예, 현성호를 현재 실수할까 봐 굉장히 괴롭습니다만 예. 뒤에서 보는 통전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현성호이 아니고 60대 통전부 간부를 보냈다든가 하면 저 정도 스포트라이트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여성이고 그 과거에 뭐 김정은 애인이라는 소문도 났고 예. 그다음에 또 가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성호를 보냄으로써 현재 북한은 현재 한 100%가 아니라 120% 예. 정도 효과를 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미니버스에 타고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먼저 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릉 아트센터로 가게 되죠. 일단은 뭐 황영조 기념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용 시설은 이제 넓습니다만 조금 낙후가 돼 규모 있죠. 좀 낡은 예. 건물이라는 점이 있고요. 강릉 아트센터는 최신의 지었지만 이제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첫 점검단을 직접 이끌고 온 만큼 또 남측에 가장 먼저 파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위상을 좀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예, 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북한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보이겠다. 이런 전략은 굉장히 성공했지만 과연 이것이 대국민적인 이제 일시적인 관심 이상으로 정말 평창 올림픽에 대해 북한을 더 끌어들여야겠다라든지 민족의 체전으로 축제로 그 성공을 기원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이번에 이제 점검단 파견 이후로 그런 것을 분석할 텐데 예. 이 점검단의 임무는 그 간단하죠. 그 음향 시설 그리고 이런 배경 숙소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또 상호 협의해 가는 것이 뭐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황영조 기념체육관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은요, 고등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이제 저희가 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 삼지연 관현 악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방문 일자나 공연 일자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율이 필요하겠군요. 아마도 우리 대관을 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아마도 그 공연이 일자가 잡힐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올림픽 기간이 길지만은 삼전 관현악단이 공연하는 것은 강릉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입니다. 예.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와서 시설을 점검하고 장소가 확정되면은 아마 공연 날짜는 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예술단이 140명 예술단이 공연 안 할 때는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응원을 할 겁니다. 응원을 하는데 북한 인원이 총 한 700명 된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조총역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 체육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티켓 사서 들어가는 개별적인 사람들이고
북한은 아마도 700명의 그 티켓을 동시에 그 이렇게 확보를 해서 딱 결맞춰 앉아가지고 700명이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공동 응원도 한다고 이제 했는데 네네. 아마도 좀 그건 이 예술단이 공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700명이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게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한테 큰 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영향이 악영향으로 만약 한다면은 북한의 전략이 실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트트랙에서 북한 응원단이 너무 공격적으로 응원을 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선수의 인터뷰가 나온다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내 이런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에 대한 여론이 또 악화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런 거를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취재진들이 황영조 기념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그 점검단을 뒤쫓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 정도면 뭐 국빈급 경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현송월 이 단장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테러가 벌어지면은 이건 나라 망신입니다. 그래서 예. 막 수백 명의 경찰이 이렇게 철통 경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냥 그 위해뿐만 아니라 그 노상에서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뭐 프랭카드를 아주 좋지 않은 프랭카드를 써서 만약에 이게 그것이 만약에 그 북한 대표단이 읽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현재 이 움직이는 그 행차로 예. 행차로 자체가 상당히 그 보안에 지켜지고 가까운 데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은 이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게 되고요. 사실 이 박람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은 선발대를 각각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측에서도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육로로 당연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항공편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살필 계획이다라는 기사도 있어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그 초점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3대 육로를 일시적이나마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항공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이용할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제 그런 전용기를 이용해야겠죠. 고려항공이 이제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항공기라든지 그 고려항공과의 어떤 제휴랄까요? 이런 협조를 하는 거를 한다면은 이제 제재에 충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신뢰성에 훼손이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이슈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3대 육로를 확보한다는 게, 그러니까 열어준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3대 육로를 지금까지 있던 게 다 열리는 거죠. 다 예. 열리는 거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라산 그 CIQ 쪽으로 해서 평양, 개성, 도라산에서 이제 서울, 이제 강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트 자체가 우리가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우리 예. 국민들이 왕래했던 길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이 가동 중지됐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개성공단이 좀 가동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예술단이 140명이 내려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판문점 자체는 이제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선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법률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자꾸 북한을 군사적 옵션을 쓴다고 해서 공격을 한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현재 전쟁 상태니까 미국이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북한을 공격해도 합법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판문점의 그 어떤 정치적 의미, 정전협정을 체결한 장소고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미국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을 활용해서 뭔가 자꾸 행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회담도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그 예술단도 그리 넘어오면서 판문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그걸로 넘어오는 거고, 예. 동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현재 가동이 중단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엄청난 큰 꿈입니다. 금강산부터 해서 그다음에
원산의 명사십리. 정말 해방 전에는 최고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게 함경도 사람들은 그 최고 자랑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명산십리가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최고 해수욕장인데 예. 그 해수욕장에다가 원산시내에 대한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스위스 유학 출신이니까 김정은이가 그쪽 물론 평양 거보다 많이 작습니다. 평양에는 문수물놀이장보다 작지만 원산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도 있어요. 여기를 북한이 현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너무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관광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야심차게 만들어놨는데 유엔 제재팀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를 뚫으려고 하면 일단 금강산 뚫어야 되거든요. 예. 금강산만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금강산 루트를 뚫고 싶어서 예. 이 3대 루트를 다 뚫고 싶어서 현재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육로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군사적인 협력도 필요할 텐데 군사회담에서도 좀 논의가 되겠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예. 첨예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사 회담을 연다 하더라도 비공개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발적인 사태가 없는데 주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 이제 비핵화 논의에 진전하고 떨어져서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단기간의 평화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어떤 북미 대화를 포함한 비핵화의 진전을 맞이하게 도와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냐에 있기 때문에 양측도 이제 군사회담 문제를 함부로 네. 너무 높은 수준에서 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북한이 이제 이번에 군사 당국 회담을 이제 하자고 이제 우리하고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반적인 북한의 현재 회담을 추진하는 태도를 보면은 일단은 평창 올림픽 문제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니 예. 뭐 이런 앞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거나 예. 우발적 충돌 방지하는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면 조금 뒤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군사당국 회담이 열려도 아마도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신변안전 문제라든가 이 통과 문제와 관한 협조 문제가 줄을 이룰 거고 예. 우리가 자꾸 군사당국 긴장 완화 조치를 좀 하자고 얘기를 자꾸 하면은 네. 조금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말씀 중에 지금 명륜 고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검단이 첫 번째 공연 후보지죠.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둘러보기 위해서 명륜 고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네, 경력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취재진들이 또 열띤 취재 경쟁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송월 단장은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력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황영조 기념체육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지상 2층에 기본 1,300명, 최대 1,8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릉 아트센터보다 조금 더 큰데요. 시설이 조금 낡았습니다. 20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낡은 건물인데다 예. 또 체육관이다 보니까 공연에 필수적인 방음 시설이 없고 또 실내는 난방 시설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 건물로 들어가서 이제 광릉시 관계자의 좀 짤막한 브리핑을 듣고 이제 체육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공연 무대나 설비, 뭐 규모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점검을 하고 나면 강릉 아트센터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황영조 체육관으로 이동한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 저희가 이제 선발대가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 마식령 스키장이 주는 의미가 혹시라도 좀 체제의 뭐 선전에 좀 이용이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평가가 분들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마식령 스키장을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 아주 추운 겨울날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 리프트는 북한이 70년대 삼지연 스키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걸 뜯어다가 만든 리프트인데 그건 상당히 나쁜 거고 나중에 이제 유엔 제재 하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케이블카 종류를 이제 수입해다가
그걸 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가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엔체제 위반이고, 그다음에 제설기, 그다음에 제설기는 눈 많은 데는 제설기고, 그다음에 눈을 치는 그 제설 차량, 예. 그다음에 이제 스노우모빌, 이게 전부 다 유엔체제 위반 품목인데, 그래도 아주 교묘하게 하여간 수입을 해서 전부 다 유엔체제를 뚫고 다 그래도 그다가 장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식령 스키장이 바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종합 세탁을 할 정도로 유엔 제재를 위반을 했고, 또 유엔에서는 마식령 스키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재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규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가는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인권 산업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북한이 그 마식령 스키장을 선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이 걸릴 걸 자기는 1년도 안 돼서 그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예. 완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동원했던 게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공사도 하고, 뭐 군부대도 동원해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도 좀 났다 그러고, 인권 탄압 문제가 이제 되는데, 초등학생을 갖다 한겨울에 12월에 뭐 이렇게 동원하고 그랬었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마식령 스키장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올림픽 그 정신 구현이라든지 단일팀 뭐 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체육 교류를 한다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받았다. 이런 데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이론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마식령 스키장이 어떤 곳인가, 지금 김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세계에 알려지고, 그 유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떻게 이런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였는가,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 여론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한테 AIP 그 자동 장소 인식 장치를 끄고 몰래 석유를 옮겼다, 이런 위성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 공개됐더니 이런 금지 품목이 사진에 찍힌다면은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인데, 네.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국민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취한 오이사 조치 위반이 되는 것이, 오이사 조치에 분명히 돼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방문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지금 현재 예. 우리 뭐 시설 점검단도 가고 앞으로 네네. 이제 뭐 스키 선수들이 가서 이제 공동 훈련을 하겠죠. 이거 자체가 벌써 오이사 조치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이사 조치인 게 뭐냐면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린 것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것인데, 그때 뭐라 했냐면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진상도 규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현재 안 들어졌고, 그 직후에 이제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는 바람에 연평도 포격까지도 다 또 들어갔습니다. 오이사 조치, 이거 아예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런데 현재 아무런 그런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현재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국민을 보내면서 오이사 조치를 이제 스스로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현재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북한의 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또 남북 단일팀 확정 소식을 듣고 외신들도 계속해서 뉴스로 타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아무래도 남북한이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단합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이번이 10번째가 되겠죠. 그렇다면 입장을 하고 단일팀 구성까지 한다,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남북 간의 이런 교류를 보도하는 것은 보도하는 것이고, 예.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도는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외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은 1월 23일이 1968년도 푸에블로 납치인가요? 납북 사건 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외신도 있고 해서, 이 남북 간의 이런 대화라든지 평창 올림픽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보도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번 밴쿠버 회의에서도 잘 나타났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뜻을 20개국이 모았죠. 예.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지역적 또 세계적인 위협이다. 위협 국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외신은 이런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같이 보도하는 것이 현재의 경향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이 사전 점검단이 체육관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